자, 오늘은 챕터 9 스마트 스토어란 요 부분서부터 봅니다. 저희 저번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주된 부분은 스마트 스토어랑 오픈마켓에 물건 올리고 주로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고요. 옥션 G마켓 회원가입하고 올리고 나서 이제 광고랑 홍보에 대해서도 아예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광고랑 홍보가 뒷부분에 살짝 들어가요. 그래서 책은 순서를 이렇게 할 거예요. 챕터 9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한 다음에 오픈마켓은 이 책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옥션 G마켓은 실제 근데 스마트 스토어랑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기 때문에 같이 이제 실습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챕터 다시 1로 가서 이제 블로그 시작하기에 대한 내용을 해서 블로그 하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살펴보는 그런 구조가 이 책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챕터 9서부터 나갑니다. 자, 일단 91페이지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파고들면서 옛날에 오프라인으로 거래했던 것들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으로 많이 넘어왔죠. 특히나 코로나 확산 이후로 온라인 세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코로나 때 이제 직접 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분들께서 아마 핸드폰에다가 쿠팡이라든지 그런 어플로 설치를 해주시고 이거 어떻게 사면 돼 정도의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충분히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 91페이지의 첫 번째 자사몰이라고 적혀 있죠. 이 자사몰은 독립형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판매자가 직접 쇼핑몰을 제작해서 운영하며 상품 판매가나 정책 수수료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 바로 자사몰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네이버에다가 제가 다른 쇼핑몰 하나 쳐볼게요. 만약에 뭐 금지라든지 어떤 쇼핑몰을 쳤을 때 보면은 이렇게 따로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는 쇼핑몰들이 있어요. 뭐 러블리 슈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어쨌든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요. 스마트 스토어랑은 다르게 조금 더 세련되게 디자인이 커스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데들이 바로 자사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자가 직접 쇼핑몰을 제작을 하는데요. 아예 제작을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들이 또 있냐면 기본적으로 카페24나 메이크샵 또는 고도몰과 같은 곳들은 어느 정도의 틀, 어느 모양 같은 것들을 좀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수정을 해서 그러니까는 커스텀을 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자사몰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쇼핑몰 구축하고 홍보하는데 실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냥 회원가입 하시고 그러고 조금 뭐 꾸며서 뭐 로고를 넣거나 뭐 이런 정도만 꾸며서 상품 올려서 팔면 되는 반면에 요거 같은 경우는 피지서도 내가 등록을 해서 넣어야 되고 사이트도 기본적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사이트 검색 등록 사이트에다가 다 직접 올려야 되고 그리고 홍보 또한 직접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자사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데 자사몰을 왜 다루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본인의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자사몰을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옥션이나 G마켓 같은 경우요. 사람들이 상품을 사기 위해서 뭐 일단 옥션 G마켓 말고 쿠팡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면 그냥 쿠팡으로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그런 경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뭐 두루마지 휴지를 샀다. 그러면 다음번에 그거를 살 때 거기 있는 그 회사의 그 휴지를 사자라고 생각 안 하고 다음번에도 쿠팡에서 쳐서 휴지라고 쳐서 또 그렇게 찾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라는 부분에서가 어떻게 보면 구축이 좀 잘 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죠. 또 일단은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 컨셉에 따라서 내가 수정을 해서 맞출 수가 있잖아요. 즉 커스텀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오픈마켓인 옥션, G마켓 뭐 등등의 사이트들은
커스텀을 해서 올리는 게 안 돼요. 그런 부분들에서 나중에는 아마 브랜드 구축까지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자사몰까지 한번 운영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자사몰을 만들기에는 홍보나 구축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도 꽤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인지도를 일단 높이는 부분에서는 일단 스마트 스토어나 옥션 G마켓 등등의 상품을 올리면서 판매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자사몰을 천천히 이제 만드셔서 그쪽으로 이제 넘어올 수 있게 그렇게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는 자사몰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오픈마켓을 저희 과정에서는 진행하게 되는데요. 누구나 쉽게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냥 가입만 하시면 거기다 상품을 올려서 팔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품 등록 후에 바로 판매가 가능하고 입점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요, 물론 몰마다 각각 다르긴 한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수수료가 뭐 3%인데도 있고 6%인데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수수료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고 자금의 회전력도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쇼핑몰을 차리겠다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오픈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가 인터파크, G마켓, 옥션,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오픈마켓에 해당이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금지라는 사이트도요, 아주 오래전에는 오픈마켓서부터 시작했던 사이트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일난다라는 여성복 브랜드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원래는 오픈마켓에서 시작했던 브랜드고 그 외에도 뭐 난닝구라든지 뭐 이런 데들도 다 오픈마켓에서 시작해서 자사몰까지 가고 오프라인 매장까지 낸 그런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금지라는 쇼핑몰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안 하느냐? 아니요. 스마트 스토어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러고 여기만이 아니라 옥션 G마켓에서도 같이 팔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린 나중에 쇼핑몰을 운영하실 때도 여러 몰에서 판매하시는 거는 나중에 아마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소셜 커머스입니다. 요즘은 소셜 커머스가 오픈 마켓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두 개의 구분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근데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소셜 커머스는 이런 거였어요. 딜이라는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에만 싸게 할인해주는 그런 이벤트 딜을 열어요. 그래서 고객이 그 기간 동안에 사면 서비스를 조금 더 싸게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형식이 원래 소셜 커머스였어요. 그런데 소셜 커머스가 많이 오픈마켓화가 됐고 아예 쿠팡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오픈마켓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예 선언도 했죠. 그리고 티몬이나 위메프도요. 결론적으로는 거의 다 오픈마켓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최저가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형태의 쇼핑몰로 다양한 이벤트 등의 혜택을 제공했던 게 소셜 커머스라고 합니다. 자, 한 장 넘겨서 92페이지 종합몰이에요. 자, 종합몰은 어떤 거냐? 오프라인 백화점이나 홈쇼핑과 연계가 되는 대형 쇼핑몰을 종합몰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롯데닷컴이라든지 AK몰이라든지 GS샵 이런 것들은 종합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쇼핑몰들은 그냥 입점해서 판매를 바로 하면 되지만 여기는 심사를 거쳐요. 그래서 입점하기가 좀 까다로운 곳이 종합몰이기는 합니다. 그럼 왜 굳이 이렇게 까다롭게 들어가느냐? 수수료가 싸냐? 아니요, 수수료도 더 비싸요. 근데 왜 들어가냐면 우리 브랜드를 조금 더 고급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거랑 롯데백화점, 롯데몰에서 파는 거랑 생각해보면 어디께 더 고급져 보여요? 롯데몰께 당연히 좀 더 고급지고 좋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브랜드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전문몰입니다. 특정 카테고리 및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은 전문몰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매자의 의견이나 후기가 많고 리뷰 관리가 어느 쇼핑몰보다 중요한 게 전문몰인데요. 오늘의 집이나 10x10, 하프클럽, 패션플러스, 무신사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몰들은 어떤 몰들이냐? 간단하게 제가 오늘의 집을 잠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집.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이냐면요. 일종의 커뮤니티가 되면서도
쇼핑몰이 되는 그런 공간, 그런 플랫폼이 오늘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인테리어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이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의견이나 정보도 공유하면서 괜찮은 상품이 있으면 구매도 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오늘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 안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상품도 팔고 있지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예쁜 집 모양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집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거나 이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때 무엇을 볼까요? 이분이 이제 만약 이렇게 코디해 놨다면 그 구매자의 어떤 의견이나 후기 같은 거 또는 리뷰 같은 거를 아무래도 더 많이 보게 되겠죠. 왜냐면 그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시는 분들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몰들이 바로 전문몰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이제 공예를 해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할 때 전문몰은요, 아이디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요, 요런 것들을 팔아요. 아직 안 나왔는데 요런 거,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만들어가지고 수공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죠. 약간 손때 묻은 감성, 그러니까 직접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사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구매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문몰들은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쇼핑몰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쭉 비교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런 쇼핑몰들의 장점을 따져보자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상점과 달리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래 내가 오프라인 상으로 가게를 차린다면 매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임대료도 들고 임차료도 들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따로 자금이 적어도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더라 라는 게 일단 좋은 점이고,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브랜드 같은 것들을 구매자의 입장에선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뭐 바쁜 시간에 그런 단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결제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도 온라인 쇼핑을 고객들이 쓰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별걸 다 팔아요. 보험도 팔고, 그리고 뭐 클래스 같은 것, 서비스 같은 것도 온라인 쇼핑몰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우리가 다루게 될 첫 번째 것은 바로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93페이지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간단히 말하면 네이버의 쇼핑몰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쇼핑몰과 블로그의 장점을 결합한 블로그형 원스톱 쇼핑몰 구축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의 다양한 판매 영역과 검색 결과에 상품을 노출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만 들어요. 그래서 추가 운영비가 없어서 안정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사몰을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그때는 도메인 비용이라든지 서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셔야 돼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추가 운영비가 더 들지 않다 보니 안정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런 쇼핑몰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쇼핑몰들보다 쉬워요. 조금 차이긴 한데 좀 더 쉬워요. 구조 자체가 아마 옵션 G마켓 할 때쯤 돼서 보시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쉬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다른 쇼핑몰들에 비해서 쉬운 편이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일단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되는 이유, 일단은 쉬워요.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그래서 초보 판매자라고 했을 때 어렵게 다가간다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얘는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솔루션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이제 어떤 거나 아무래도 적응하는 데는 시간은 걸리지만요, 일단은 조금만 다뤄두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적혀 있진 않지만 모바일로도 상품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면서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확보할 수 있는 무료 판매 플랫폼이다 라는 건데, 일단은 네이버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누가 관리할까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네이버가 관리해요. 우리나라의 검색 포털 사이트 중에 제일 최고가 네이버잖아요. 그죠? 그런 사이트가 관리를 하다 보니 고객도 안심하고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혹시 간혹 이런 내용들이 떴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쇼핑몰에서 결제를 했는데 결제한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고 직접 이제 뭐 찾아가 보니까 뭐 쇼핑몰이 없더라, 유령 쇼핑몰이다, 뭐 이런 옛날에 이런 내용들 본 적 있죠. 쇼핑몰에서 주문을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주문했던 게 나한테 안 오고, 이런 경우들이 아주 간간히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오픈마켓들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기는 해요. 왜냐면 실제 고객이 주문해서 돈을 넣게 되면 바로 일반 몰하고는 달리 네이버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고객이 물건을 받고 구매 확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정산을 거쳐서 나한테 돈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고객의 입장에서는 되게 걱정이 안 되겠죠. 안심할 수가 있겠죠.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는 게 바로 스마트 스토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회원의 경우는 별도의 심사 없이 네이버 쇼핑 광고주 입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딱 적혀 있지는 않지만 좋은 점이 하나 또 있다면, 네이버에서 혹시 스마트 스토어에서 뭔가 물건을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물건을 사고 구매 확정을 하고 거기 이제 상품평을 적으면요, 상품평을 텍스트로 적었을 때 예를 들어 뭐 50원을 주고 거기 이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상품평을 올리면 예를 들어 뭐 150원을 준다든지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네이버 포인트로 들어와요. 그 네이버 포인트는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이 몰에서만이 아니라 네이버에 있는 서비스에선 다 네이버 포인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네이버 포인트를 받는 것을 일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몰들은 포인트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또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쇼핑몰에 비해서 우리가 초반에 다루기가 되게 쉬운 게 스마트 스토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겨서 94페이지인데요. 다양한 채널과 연동해서 마케팅도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입점 판매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면서 네이버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 연동을 해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도 우리가 그냥 입점할 수가 있고요. 다른 데는 이제 네이버의 그 쇼핑에 입점 신청을 해서 그 승인을 거쳐서 신청이 들어간다면,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점하기 버튼만 가입할 때 눌러 놓으면은 계속해서 내가 물건을 올리면 네이버 쇼핑에도 같이 연동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검색 광고를 등록하셔서 마케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화 소셜 플러그인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올린 것을 나중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링크를 연결해 가지고 인스타에서 네이버로 와서 물건을 사게도 연결해 줄 수가 있고요. 어쨌든 모바일에서 그렇게 연결해서 쓰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스마트 스토어 판매 수수료라는 부분에 표시가 나와 있는 걸 잠깐 보자면요. 스마트 스토어는요, 일단은 수수료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일단은 네이버 쇼핑 연동을 통한 판매로는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 2%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결제를 할 때 네이버 페이로 샀느냐, 계좌이체로 했느냐,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했느냐,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결제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되곤 합니다. 일단 휴대폰 결제 수수료나 신용카드 수수료가 3.74 또는 3.85 정도 띄어지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가 2%, 그러면 다 해서 5.85 정도.
그럼 5.85니까 반올림하면 6% 정도의 수수료를 떼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옥션 G마켓은 얼마게요? 옥션 G마켓은 카테고리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웬만한 카테고리가 12%의 수수료를 떼고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스마트 스토어가 훨씬 수수료 부분은 싸게 먹히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손해볼 곳이 없는 구조가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네이버가 검색 사이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아무래도 팔이 자기한테 굽는다고 다른 상품보다는 스마트 스토어에 띄운 상품들이 더 잘 보이도록 정보를 조금씩 더 주고 있어요. 물론 이게 네이버에서 자기네 모을 것만 잔뜩 띄웠다라고 해서 제재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옥션도 띄우고 뭐 쿠팡도 앞쪽에 띄우고 요즘은 좀 그렇게는 하는 것 같긴 한데 레이아웃 자체가 뭐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표시들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은 네이버 페이가 있는 사람은 요거 사겠어요, 요거 사겠어요. 아무래도 네이버 페이 포인트 받으려면 이거 사겠다. 만약 같은 가격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걸 사게 되겠죠. 이렇게 어떤 결제 기능 아이콘이라든지 리뷰수, 찜수가 보이게끔 노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예를 들어 포인트를 더 받는 걸 선택하게 되다 보니 그런 클릭을 유도하는 부분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아까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아까 2% 연동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땐 네이버에 가서 물건을 여기다 검색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을이고 한절기다 보니까 가을 만약에 내복을 찾는다, 실내복을 찾는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렇게 해서 쇼핑을 들어가면은 보이는 이 화면이 바로 네이버 쇼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떠져 있는 것들이 보시면은 뭐라고 떠져 있냐면 빅파워, 굿서비스 이렇게 떠져 있죠. 그리고 얘는 파워, 굿서비스 등급이 있대요. 얘는 굿서비스네요. 조금 더 내려가서 보니까 근데 실내복은 어째 다 요런 데서 팔고 있네요. 쿠팡 거 있으면 볼라고 했더니 그건 안 보이네 지금. 뭐 어쨌든 하필 친 게 다 스마트 스토어 것만 앞에 보였는데 보시면 11번가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11번가 라고만 표시가 돼 있다면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져 있는 것들은 등급이 이 판매자의 등급이 좋으면 빅파워, 굿서비스 막 좋은 단어 다 적혀 있어요. 요 포인트도 이렇게 준다고도 적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면 네이버 페이를 또 잘 쓰시는 분들은 이걸로 사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요 쇼핑 요 화면에서도 네이버 은근히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물건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구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구매하는 부분에서는 2%의 연동 수수료가 매겨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잠깐 인스타그램을 좀 들어갈게요. 제가 과정 중에는 많이 추천하는 그런 채널 중에 하나예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이 채널인데 얘네는요 SNS에서 이렇게 자기네 그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어떤 거냐면 써본 사람만 아는 드라이기 받침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서 설명을 하고도 있고요. 실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고 하면 자취생들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얻으면 좋을 만한 이제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간혹 이렇게 광고를 달고 있는데요. 이 광고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슬리게 다는 게 아니라 좀 어떤 정보인 것처럼 이렇게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보고 이 제품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여기 가서 물건을 사시기도 하겠죠. 실제 이렇게 상품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물건을 산다 라고 했을 때는 아까 네이버 쇼핑을 거치지 않고 들어와서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인 2% 수수료를 뗀 나머지, 그러니까 아까 3.85, 뭐 3.75 이런 정도의 수수료만으로 수수료가 책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SNS로 우리가 상품을 더 홍보를 해야 수수료도 좀 적게도 될 거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해요. 자, 어찌됐건 간에 말이 조금 딴 길로 살긴 했는데 이 부분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서 기본적으로는 2% 매출 연동 수수료 이게 부과가 되게 되어 있지만 개인몰이나 SNS,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매출했다면 수수료가 무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중에는 한번 생각을 해서 활용하신다면은 수수료가 무료인 체제로도 판매가 가능은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페이 결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자사몰의 경우는 피지사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피지사 기능이 보통 이제 결제 부분에서 계좌이체랑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요런 거 연결하는 게 기본이 20만원에 부가세 2만원 요 정도가 들어요. 그리고 요즘 네이버페이나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페이 결제 많이 또 쓰시잖아요. 거기까지 연결이 된 건 아마 30만원에 부가세10만원, 한 33만원 정도 들 거예요. 부가세 3만원, 그죠? 그런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게 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일단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선 신뢰성을 얻고 갈 수가 있고, 그러고 네이버 페이가 좋은 점은요, 구매 적립금으로 또 쌓이는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네이버 포인트를 쓰시기도 해요. 이게 네이버에서 유료 서비스를 얼마 전부터 이제 만든 게 있기는 한데요. 포인트가 더 쌓이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입해서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사이트보다는 네이버에서 물건을 사시려고도 하실 거고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이트들 같은 경우, 뭐 옥션, G마켓 이건 일단 떠나서 자사몰이라고 한다면 그 몰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그 몰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그 절차 때문에 싫어서 그거 가입하기 싫어서 딴 데서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결제를 했다면은 거기에 이제 결제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비밀번호만 넣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다 보니 네이버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많이 사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 등급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판매자 등급 산정을 해서 그에 맞는 어떤 신뢰성을 확보할 수도 있게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오픈마켓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라면은 약간 독립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도 좀 스마트 스토어가 좋은 점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방문 또는 재방문 구매 고객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요 스토어찜은 알림 기능으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런 서비스를 맺는 기능이 있어서 알림을 맺어 놓은 사람들에게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알림 맺어 놓은 사람들에게 어떤 상품이 새로 입고되었어요를 알려주는 알림 메일을 보내면서 쿠폰을 더 보내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타겟 고객으로 구분을 해서 베스트 구매편 고객에게 적립금을 더 준다든지 이런 어떤 프로모션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이벤트나 기획전을 진행할 때 개인몰 같은 경우는 그 몰 안에서만 알려지는데 반해서 우리가 기획전을 기획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게 되면요, 검토를 통해서 네이버 쇼핑에 연동해서 홍보도 된다라는 게 스마트 스토어를 잘 쓰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자사몰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지만 개인몰은 자사몰은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아까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거기 사이트 같은 경우 스마트 스토어고요.
또 저희 일단 예제몰, 요 몰에 한일 컴퓨터까지만 쳐야 되는데 너무 쳤네요. 이거는 저희 그냥 학원에서 그냥 하는 테스트 몰이에요. 여러분들 설명할 때 제가 들어가는 몰인데, 누가 딱 이렇게 들어가더라도요, 여기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는 거구나, 스마트 스토어구나, 요게 좀 눈에 보여요. 지금은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구조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은 차별화된 커스터마이징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쇼핑몰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일단 다른 오픈마켓과는 달리 지금 제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인터넷에다가 몰 이름을 쳐서 들어갔죠. 이와 같이 쇼핑몰처럼 몰을 쳐가지고 찾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 구축인 좀 어렵긴 하지만 미니샵보다 조금 더 큰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오픈마켓 같은 경우 미니샵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렇게 네이버에다 내 미니샵 몰을 쳐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야말로 옥션이면 옥션에 들어가서 미니샵 보기를 눌러서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 보니 그 부분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자사몰하고의 중간 정도 역할을 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개념 잡기가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네이버가 관리하는 스마트 스토어는요, 우리가 뭐 서버를 관리하거나 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반응형 웹사이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C에다가 상품을 올리면 모바일에서도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서 볼 때 문제없이 유연하게 보여요. 그래서 상품을 등록할 때도 스마트 에디터로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 PC, 모바일 어느 쪽에서든 동시에 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가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스마트 스토어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네이버 쇼핑 수수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려볼 건데요.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네이버에서 12개월간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서 무료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스타트 제로 수수료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제로 수수료는 어떤 조건이 맞는다면은 12개월간 결제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이 이후에는 성장 포인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를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너스로 포인트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수수료 체제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 라는 거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결제 수수료 기준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이제 뭐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쪽으로 이제 체크카드 비중이 들어가는데, 개인으로 들어가신다면 그냥 3.74 요 정도로 일반으로 띄어질 거예요. 근데 뭐를 연습하시는 데는 무리 없는 정도의 금액이고, 그래서 저희는 일반으로 들어가서 판매하거나 올려보거나 이런 절차를 할 거고요.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로 가입해서 쓰시면 돼요. 자, 아까 스타트 제로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12개월간 모든 결제 수단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제도예요. 근데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 센터 안에 판매자 정보라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판매자 등급에 가보시면은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스토어 창업 1년 미만의 사업자라고 한다면 매월 500만원 거래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요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성장 포인트 제도, 요거는 사업 안정성이 확보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마케팅비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예요. 요거는 딱히 신청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 팝업에서 바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안내는 매월 10일마다 지급이 돼서 들어간다라는 거고,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고객 혜택 관리, 포인트 지급 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 포인트는요, 돈으로 빼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제도는
성장 포인트는 고객 마케팅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메시지 용도로 쓰시거나 광고의 비즈머니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성장 포인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정말 칭찬할 만한 것이 또 하나 있다면 빠른 정산 서비스예요. 보통 혹시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은 쿠팡에서 물건을 사면은 결제를 어마어마하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한 보름 정도는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빠른 정산 서비스라는 거를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무조건은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맞는 경우에 지원이 되는 서비스인데요. 원래 일반 정산의 경우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확정이 이루어지면 1영업일 있다가 돈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이 일어나면 우리가 물건을 싸서 배송을 하고 그게 이제 배송이 오는 기간이 걸쳐서 고객이 받으면 바로 구매 확정을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동 구매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날 돈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충 9일에서 10일 정도 정산기간이 주문서부터의 기간이 걸리는 건데 빠른 정산 서비스는요. 배송이 되면 배송 완료로 뜨고 1영업일 있다가 돈을 받아요. 정산기간이 그래서 9일, 10일 걸리던 게 반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따로 떼는 게 없는 거예요. 되게 좋은 제도죠. 예,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지원되는 제도는 아니고 이 조건이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빠른 정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빠르게 성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100만원 이상 이라고 한다면 거래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이루어진다면 빠른 정산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조건이 맞다면 신청해서 좀 더 자금을 빠르게 회수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퀵에스크로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이 퀵에스크로는 금융기관인 미래에셋 캐피털에서 진행했던 대출계약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집화 시점을 기준해서 판매 대금의 80%를 선정산해주고 성전산 일수만큼 수수료를 부과했던 서비스가 퀵에스크로라면 빠른 정산은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서 직접 진행하는 정산 서비스인 거거든요. 따라서 따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게 정말로 혜자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더 좋은 점은요. 계속해서 사업자를 키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디커머스 데이라는 걸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안에 스튜디오 공간을 제공을 해주기도 해요. 한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스튜디오 공간을 제약을 했었지만 요즘은 또 접수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상품을 제대로 이쁘게 찍겠다라고 할 때 스튜디오를 따로 사시지 않고도 여기서 공간 대여를 해서 조금 더 예쁘게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이 디커머스 프로그램에서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대시보드 창을 제가 그대로 그냥 캡처해 놓은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인 판매자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할 때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때는 나중에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셔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물건을 팔면 안 되느냐? 아니요. 물건 파셔도 되기는 해요. 다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물건을 판다라는 게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뭐랄까요? 세금적인 문제가 좀 생기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물건을 올려보거나 연습하는 부분에서는 따로 사업자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땐 당연히 사업자도 만드시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돼요. 자,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도 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하시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하면 사실 올리고 싶어하는 쇼핑몰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싶고요. 쿠팡에 올리고 싶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쿠팡이 잘 팔린다는 건 누구나 사실 알잖아요. 로켓 배송 때문에 많이 컸기도 하고. 근데 이 쿠팡에다가 상품을 올리고자 할 때는요, 이 통신판매업 신고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듯이 스마트 스토어는 안 올려도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른 몇몇 가지의 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가지고 있어야만 입점하실 수가 있는 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약이 없이 우리가 하기 위해서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같이 내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고하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내고 그 다음 통신판매업 신고를 구청에다가 신청해서 내시고 그러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은 하다. 자, 사업자 판매자로 등록할 때 필요 서류 가볍게 적어두었고요. 상품 군별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 건기식 판매하실 분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 이런 거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건기식 같은 경우 이거 신고증 발급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뭐 어떻게 되냐면 어느 사이트에 가서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수료를 해요. 그 수료증을 구청에 내요. 그렇게 해서 신고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건강기능식품은 요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진입장벽을 조금 높이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상품 군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신판매 신고증이 없으면 못 팔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 수는 있어요. 6개월간 거래횟수 10회 이상이거나 사업자 등록은 연간 8천만원, 요 8천만원인데 요 점을 잘못 찍었더라고요. 매출이 발생할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요 통신판매 신고는 6개월간 거래 건수가 20건 이상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원 미만이라면 면제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발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택주소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택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게 되면 주소가 계속해서 본인 집 주소가 뜨는 게 좀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이 공유 오피스라고 하나요? 간단하게 그 장소만 빌려주고 그걸로 이제 사업자를 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서비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해요.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좀 더 비싼 데는 좀 더 비싸게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장을 따로 이렇게 등록해 놓는 것도 가능하더라 정도로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부가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를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옛날 규정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많이 파셔도 돼요. 이렇게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애매하게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주장을 하진 못해요. 근데 종전 규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개월간의 거래횟수 10회 이상이 되면은 사업자 등록 대상으로 보고 있었고요. 또는 거래 규모가 6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계속 반복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거를 이렇게 뭉뚱그렸어요. 그렇다고 뭐 한 번 팔았다, 두 번 팔았다 가지고 계속 반복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 파는 거는 사업자가 없어도 판매는 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팔게 된다면 사업자 미득동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많이 팔게 되는 경우 자주자주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본격적으로 팔게 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고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에 대한 차이점을 적어두었습니다. 연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제외자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간이영수증밖에 발행 못해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합니다. 또 하나가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10% 세율을 적용을 해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라고 해서 1.5에서 한 4% 정도 되는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건 매입세액도 공제가 일부만 공제가 된다는 게 간이과세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세금을 좀 적게 낸다는 부분에서는 처음 사업하실 때 간이과세자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건기식 같은 경우나 몇몇 가지 직종은 아예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처음 진입부터 일반과세자로 해야 되는 직종들이 있기는 해요. 자, 그리고 면세과세자,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사업 실적에 대해 소득세만 내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 농축수 임산물을 파시는 분들이 면세과세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로 징수한 세액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네, 부가세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 대신에 벌어들인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는 납부해야 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간단히 뭐 과일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면세과세자가 되는데요. 면세의 기준은 농축수 임산물인데 원시 가공을 거치지 않은 농축수 임산물이에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 내가 사과를 팔아요. 그러면 면세사업자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과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사과즙을 팔아요. 그러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대략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물건을 떼올 때 자체에서 세금 계산서를 뗄 수 있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면세과세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일반과세자일 거고요. 아예 내가 받을 때 계산서를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면세과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이과세자 기준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만간 우리가 뭐를 만들 거거든요. 만들어져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새로 이제 개인으로 올리실 분도 있으실 건데 그때 우리가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름 정하시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브랜드 네이밍 상원칙을 이렇게 띄워 놓았어요. 일단은 브랜드를 만드실 때는 핵심 키워드가 브랜드에 들어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문은 나중에 혹시 우리가 글로벌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같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브랜드 컨셉을 만약 쇼핑몰 컨셉을 브랜드화 시키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 깔끔대장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깔끔대장이란 브랜드는 뭘 팔 것 같아요? 뭔가 청소 이런 것들에 관련이 될 것 같죠. 이렇게 컨셉이 브랜드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까먹지 않고 더 기억에 잘 남는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이밍의 3원칙을 제가 가볍게 한번 보시라고 띄워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설명 첫 교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58분. 여러분들 중에 스마트 스토어가 만들어져 있으신 분도 있고 만들어져 있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 만들어져 있으신 분들 잠시만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옛날에 만들었는데 지금 네,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차피 과정 중에 만들 거기는 한데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 회원가입을 하러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그리고 오늘 꼭 회원가입을 하셔라 라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쇼핑몰 이름을 정해야 되죠. 그리고 쇼핑몰 주소를 정해야 돼요. 근데 쇼핑몰 이름의 경우는 한 번에 안에서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주소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 보시고 하셔야겠다 하시는 분은 뭐 어차피 다음 수업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때까지만 쇼핑몰을 만들어 오시면 되고 만약에 그냥 지금 만드는 김에 만들겠다 하시는 분은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오늘 만들어라 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네이버 들어가 주세요. 검색어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적을게요. 스마트 스토어 하고 엔터. 그렇게 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는 사이트가 보일 겁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중간쯤에 여기 가입하기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라고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고 여러분들의 네이버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적어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가입 절차가 이제 나올 건데요. 98페이지 참고할게요. 왜냐면 여기는 제가 가입이 이미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98페이지 3번 판매자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때는 그냥 개인 판매자로 가입을 진행하시면 돼요.
아직은 사업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개인으로 만들었다가 사업자로 변환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사업자로 가입을 하셔도 되지만 검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늘 일단 가입을 넣어 보시면 아마 내일 모레 정도면 검수가 완료가 될 거라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개인으로 하자고요. 현재는. 그래서 개인 판매자로 가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가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가입에 대한 내용은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냐면 쭉 넘겨서 106페이지까지가 가입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와 함께 진행을 하실 거고 제가 과정 중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받는 걸로 할게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 지금 바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셨다면은 저는 가입이 이미 돼 있으니까 이렇게 떠요. 이렇게 대시보드 창으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화면까지를 띄워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나는 이름을 좀 생각해서 좀 더 신중하게 지을래요 하시는 분은 오늘 가입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만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실 거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만들어져 있어야 하거든요. 일단 오늘 저는 가입 절차를 같이 도와드릴 거고 만약에 난 아이디나 주소를 좀 더 생각해 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목요일 날까지는 만드셔야 금요일 날 저희와 같이 연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정 전까지는 만들어 오는 게 아마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